제가 이거 영상을 여기서 찍으려다가 실수로 SD카드를 안 들고 와서 다시 올라갔다. 자, 이번 영상은 렌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렌즈가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렌즈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렌즈를 살 때 어떤 점을 고려해 봐야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렌즈도 또 구매하셔야 될 텐데요. 그 카메라에 맞는 렌즈를 모두 다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입니다. 어떤 렌즈가 어느 용도에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오히려 낭비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렌즈를 구매할 때는 자기가 어떤 영상을 찍을 건지를 일단 먼저 이해를 하고 그 후에 렌즈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아직 무슨 렌즈를 써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그 각 회사의 킨 렌즈를 써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니 A6500 쓰고 있기 때문에 소니 E마운트거든요. 그에 맞는 킨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이 킨 렌즈입니다. 킷 렌즈 하면은 굉장히 약간 성능도 되게 안 좋고 잘 안 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저렴하고 성능도 뭐 어느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처음 만드실 때 그 킷 렌즈를 활용해 보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아니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 마운트에 맞는 좀 광범위한 화각을 가지고 있는 준망원 표준 줌 렌즈를 한번 써보세요. 소니 E마운트에는 이제 18105 렌즈가 있는데요. 이제 이겁니다. 이제 표준 줌 렌즈라고 하시면은 어떤 게 표준 줌 렌즈냐고 물어보실 텐데 각 센서마다 표준 화각이 있어요.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 쓰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50mm, 그리고 APS-C 센서를 쓰시는 경우에는 이제 35mm가 이제 표준 화각인데 그 표준 화각을 중심으로 여러 화각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줌 렌즈를 가지고 표준 줌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킨 렌즈로 표준 줌 렌즈에 해당이 되는데 킨 렌즈는 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준망원, 이거 같은 경우는 18105 18mm부터 105mm까지 화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렌즈인데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영상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렌즈로 만능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18mm이기 때문에 그 아주 넓은 화각을 표현하기에는 좀 힘든 감이 있고, 또 이제 조리개가 f4기 때문에 그 심도 있는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렌즈가 새로 필요한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깊은 심도를 원하신다면 표준 화각이라고 아까 제가 말했었죠? 그 화각에 맞는 단렌즈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도 표현 하시려면은 그 조리개 값이 중요하거든요. 그 F라고 쓰인 거 있잖아요, F. 그 F 뒤에 붙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심도 있는 구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4나 혹은 1.8의 렌즈가 필요할 겁니다. 그것보다 더 낮으면은 뭐 좋긴 하겠지만 아마 그런 렌즈는 구하기도 힘들 거고 굉장히 비쌀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렌즈의 서브로 이제 소니 35mm 1.8 렌즈를 구매했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35mm 제 APS-C의 표준 화각이죠. 그리고 조리개 값은 1.8로 심도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 없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래서 소니 E마운트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 렌즈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넓은 화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아까 풀프레임하고 APS-C 센서를 분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풀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635, 그 다음에 APS-C 같은 경우에는 1018mm에 해당하는 렌즈가 아마 회사에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렌즈를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이제 소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18 렌즈가 있는데요. 이 렌즈인데 킨 렌즈나 혹은 제가 쓰고 있는 이 표준 줌 렌즈, 준망원 표준 줌 렌즈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화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풍경 사진을 찍어야 된다거나 하실 경우에는 이 렌즈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종류의 렌즈가 있어야 영상을 찍는데 좋을지에 대해서 방금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영상을 찍기 위한 렌즈의 조건, 어떤 그런 부가적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로 해상력. 영상을 찍는데 렌즈의 해상력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그 소니에서 A7R4가 나와서 6400만 화소였나? 굉장히 화소가 높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겠지만 4K 이상의 영상을 찍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4K가 끝인데 사진을 주로 찍지 않는 이상 굳이 해상력이 좋은 렌즈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렌즈나 사용해서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해상력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렌즈에 이너줌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특히 그 짐벌에다 카메라 달아서 영상을 찍으신다면 아마 이너줌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단 이너줌이 뭔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너줌은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화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네, 화각을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렌즈 안에서 있는 이게 튀어나옵니다, 자꾸. 짐벌 같은 경우에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짐벌을 찍다가 예를 들어서 18mm를 찍다가 한 50mm로 찍어야겠다라고 해서 50mm를 바꾸게 되면은 렌즈의 어떤 그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 그 짐벌이 굉장히 모터에 무리가 가고 또 이제 찍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영상을 찍으신 분들은 이너줌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고정 조리개의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다가 줌을 하게 될 거잖아요,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변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줌을 했을 경우에 렌즈의 조리개 값이 변합니다. 그러면은 노출 값이 계속해서 출렁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킥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변 조리개이기 때문에 줌을 했을 때 그 조리개 값이 변해서 노출 값이 출렁이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사실 그 점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렌즈에 손떨방 기능이 있는지가 또 그렇게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 A6500 같은 경우에는 그 내장 손떨방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렌즈에 손떨방 기능이 없어도 조금씩 이게 떨리는 그런 떨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잡아줄 수 있어요. 대신에 렌즈에도 손떨방 기능이 있으면은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바디에 손떨방 기능이 없다면은 그 렌즈에 손떨방 기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뭐 굳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는 편이 굉장히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 줌 기능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전동식 줌은 여러분들이 렌즈에 대해서 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줌링을 돌려서 화각을 변경하시게 될 텐데, 그 경우에는 일관적이지 못하게 화각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은 꽤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킥 렌즈나 혹은 이 18105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 줌의 그 렌즈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말하는 건데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조정하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줌이 되고, 이제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렌즈에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는지. 최근에 나온 렌즈는 대부분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살 때 오토포커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크게 이렇게 굳이 따져보셔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렌즈 살 때 무조건 싸다고 해서 사게 되면은 오토포커스 기능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특별한 경우에 오토포커스가 없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긴 해요. 수동으로 이제 렌즈를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약간 그런 감성이 있긴 한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 외에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뭐 방수 방진 기능 혹은 그 렌즈 안의 그 특성 같은 거라든지. 근데 이제 최우선으로 고려해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영상을 찍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5가지, 그 5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어떤 영상을 찍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영상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렌즈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어댑터를 구매해서 다른 타사의 렌즈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항상 비싸다고 좋은 렌즈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렌즈를 사는데 실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